안녕하세요. 이제부터 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 수업은 3장에 나오는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나올 학습 내용은 이렇게 주석, 그 다음에 변수, 상수,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문장, 또 입출력 관련된 함수들, 그리고 산술연산, 대입연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형태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러니까 입력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를 한 후에, 처리 단계에서 처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그런 출력 단계, 이렇게 이제 데이터 입력, 처리, 출력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덧셈 프로그램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전반적인 그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주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설명. 그래서 한 줄에 대한 주석을 이런 식으로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안에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 줄을 이런 식으로 슬래시 2개를 넣어서는 각각의 코드 줄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 주석 처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전처리기다라고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컴파일러한테 나는 지금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요 그 표준 입출력 함수들을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샵 include 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전처리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C 언어에서 꼭 필요한 함수가 이 메인 함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메인 함수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함수 시작은 이제 중괄호 열고, 끝나는 부분은 이제 중괄호 이렇게 닫기로 열고 닫고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서 이 부분은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사용을 안 해봤었는데, 그냥 헬로 월드 찍는 그 정도 기본적인 프로그램 작성만 해봤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한지, 또 변수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러한 변수를 선언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제 x값, y값들, 여기서 변수 선언하는 x값, y값들을 초기값들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서는 이 sum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그 두 개의 값, x값, y값을 더한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이거는 이제 대입연산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해서 넣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의 처리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그 결과 나와진 sum 값을 이제 출력해주는 이제 출력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sum이 지금 여기서 인트형은 이제 정수형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하나 이제 정수형 변수 자료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정수형이기 때문에 sum 값을 정수형, 십진 정수형을 출력해주는 형식 지정자 %d에다가 이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게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는 출력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수의 합을 출력해주는 그런 결과를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주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설명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주석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그 안에다가 또 이렇게 주석 처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주석 열고 닫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 주석 안에다가 다른 주석을 안에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두 개를 중첩시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 줄이 됐든 아니면 여러 줄이 됐든 주석 처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하는 글이다라고 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줄로 주석 처리하기, 또 여러 줄로 된 거, 그 다음에 한 줄을, 그러니까 이제 그 주석 처리할 때 슬래시 2개로 이제 그렇게 주석 처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이제 문장에서 주석 처리를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줄 띄어쓰기를 한다던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이 중괄호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할 때 그 뭔가 좀 보기 좋게 하느라고 어떤 문장들을 갖다가 이제 안으로 들여쓰게 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인덴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보기 좋게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 쉽게 하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덴테이션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실제 이제 앞에 있는 코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다가 중괄호 열고, 그러니까 문장은 이런 식으로 이 세미콜론 하나, 얘로 하나씩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 하나 붙여주면은 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 대한 초기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한 결과값을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는 그런 과정까지를 뭐 이렇게도 이제 처리를 해도 무난하게 이제 뭐 여기 프린트 F문 써주고 뭐 리턴 제로 해갖고서는 앞에 있는 코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인덴테이션을 넣지 않고 줄바꿈을 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실행 결과는 똑같이 결과가 나와지지만 이제 조금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그렇게 이제 줄바꿈을 이용하거나 또 인덴테이션을 넣어주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이제 훨씬 더 그 가독성을 이제 좋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중간 점검 문제인데 한번 정리해서 이제 문서로 그렇게 올려주도록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전처리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부분에서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샵 인클루드 해서 이제 이 헤더 파일 부분을 갖다가 이제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전처리기, 그러니까 미리 이제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전처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처리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그 컴파일러 내에 보면은 이런 그 스탠다드 인풋 아웃 헤더 파일이 존재해서 그 안에 이런 식으로 printf라든가 scanf라든가 이런 함수들이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함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더 파일 안에 있는 이거를 가져다 쓰겠다, 이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전처리기를 해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뭐 printf 또 샵 include 의미가 뭔지에 대한 내용들을 또 작성을 해서 같이 좀 올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함수 부분도 뭐 기본적인 함수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정리해서 나왔었긴 했는데, 뭐 함수의 개념이다 그러면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처리 단계들을 이제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뭐 정해준 그걸 갖다 이제 하나의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뭐 그런 단위, 부품 이렇게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한 함수는 메인 함수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메인 함수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메인 함수 이외에도 뭐 다른 함수들을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모듈로 처리를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이 함수를 호출하고, 또 두 번째 또 이 함수를 호출하고, 또 세 번째 또 여기 세 번째 함수를 호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뭐 함수 이름이 있고 함수 출력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입력 타입이 있고, 입력값이 없을 때 보기 들러준다 그랬었죠. 그리고 함수 시작, 그다음에 함수의 종류, 그다음에 이제 함수의 몸체에는 문장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뭐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입력값이 있을 때 이 안에서 어떤 처리들을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런 출력값을 주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수 안에서는 함수가 처리하는 처리 단계들이 이제 중괄호 안에 이제 나열이 돼서 순차적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함수다 그러면 작업을 수행하는 문장들이 이제 그 함수 안에 이제 포함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함수 호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그 함수 이름을 이제 써주면, 그러니까 어떤 문장, 함수 안에서 함수 안에 있는 문장들을 갖다 이제 언제 실행하느냐 그랬을 때 함수가 호출되면 실행이 된다라 그랬는데 함수 호출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함수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함수 b를 만약에 호출하겠다 그러면 함수 b를 써주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호출하면서 실제 이제 함수 b가 가서 이제 함수 b가 이제 처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완성이 다 되면은 함수 b가 다 처리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다른 문장 수행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또 함수 a를 호출했다 그러면 함수 a를 여기에 함수 a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함수 a가 이제 처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다 완료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작업 수행하다가 또 이제 만약에 함수 C를 또 작업 처리해야 될 게 있어서 함수 C를 호출했다 그러면 여기 함수 C로 넘어가서 여기서 또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또 완료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이 위치는 메인 함수에서 이제 호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함수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input, process, output이라는 함수들을 그러니까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input이라는 함수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process 함수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 output이라는 함수 여기 정의되어 있는데, input 함수를 만약에 메인 함수에서 호출했다 그러면 1이 가서 작업 수행하고 다 끝났으면은 이제 다시 process를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호출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또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서는 다시 또 돌려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 함수도 호출했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아웃풋 처리를 하고 다시 돌려주고 메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과정들이 이제 맞춰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는 메인 함수가 되겠고, 메인 함수에서 이제 이 함수들은 이제 호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은 함수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문장들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고 세미콜론으로 끝나진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리턴문은 뭐 이제 프로세스를 처리를 해서 다 끝나지면 리턴제로 만났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윈도우 운영 체제로 이제 그 반환해주는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리턴 자료형이 인트형이다 그러면 인트로 이렇게 반환 자료형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반환하는 값이 없다라 그러면 이제 경고 메시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돌아가긴 돌아갈 수도 있는데 경고 메시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메인 함수의 반환값을 뭐 쓰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또 유닉스나 뭐 도스에서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반환값을 그렇게 써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뭐 리턴 제로 해서 대부분이 0을 반환을 하긴 하는데 0 값을 이제 반환한 경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0을 쓰는데, 이거를 뭐 1을 쓰거나 또 뭐 마이너스 1을 쓰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이 이제 사용되기는 하는데, 뭐 여기서 만약에 1을 반환하는 경우다 그러면 뭐 프로그램이 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는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는 뭐 지금 앞에서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함수의 이제 종류를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이제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제 만들 때 이제 봐주면 되겠고, 뭐 라이브러리 함수는 컴파일러 내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rintf라든가 scanf라든가 이런 함수들이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에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함수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의 부품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개 함수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는 메인 함수가 되겠고요. C 프로그램 메인 함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고, 또 다른 함수들은 메인 함수에서 이제 그렇게 우출돼서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 언어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출력 관련된 함수다 그러면 printf나 scanf, 뭐 get, put, 뭐 get, 뭐 치, 그다음에 put 뭐 이런 함수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학 삼각함수, 수학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함수, 그 다음에 시간 함수, 파일 뭐 입출력 관련된 함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모리 할당, 또 기타 랜덤 함수, 뭐 프로그램 제어 함수들, 뭐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함수들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필요한 함수들이 있으면은 그거 잘 모르겠으면 이제 검색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뒤에서 이제 또 하면서 이런 함수들 사용법에 대해서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전체적인 그런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익혀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호출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 체제가 있어서 이제 프로세스를 메인 함수로 넘어갔을 때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했다, 만났다. 그래서 이제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이제 얘를 호출을 했고, 그러면은 실제 이제 printf라는 함수, 그 함수 처리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고 다 마쳤으면 다시 이제 여기 그 printf 함수의 결과값을 주고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들을 또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서는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다시 또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한테 이렇게 넘겨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번 그렇게 풀어봐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다 그러면은 뭐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수,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일시적으로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메모리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지금 여기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 프로그램 명령어라든가 또 입력받는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인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될 텐데, 그래서 앞에서 이제 폼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될 텐데 어딘가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이 잡혀서 여기서 만약에 int x, 그러니까 int형은 정수형이 될 텐데 정수형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다라 그러면 어딘가에 이렇게 x라고 하는 방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int y 그러면 정수형 y라고 하는 변수 선언함으로써 이 위치 붙어서든 아니면 다른 위치에든 여기에 이제 이렇게 y라고 하는 또 빈 방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int sum이라고 하는 거 얘를 변수 선언해 줌으로써 여기에 이제 이렇게 sum이라고 하는 빈 방이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변수 선언한 그 위치, 요 상황에서는 지금 메인 메모리 상에 이런 식으로 빈 공간들이, 세 개의 빈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까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변수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나의 빈 그릇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담는 하나의 상자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자료형을 써주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써주고 얘도 하나에 처리하는 그런 문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꼭 세미콜론을 뒤에다 붙여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트형 그런 자료형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그 x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다 x 값을 뭐 2를 넣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장 그 명령어를 줬을 경우에 이제 데이터 초기 값이 이제 2로 이렇게 들어가지겠죠. 그래서 인트형이다 그러면 이 공간은 이제 실제 크기는 이 공간의 크기는 4바이트 크기의 이제 공간이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실제 어떤 데이터 값을 갖다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인트형이라고 하는 자료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런 이 변수는 이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문자형일 때, 이거는, 그 다음에 인트형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실수형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런 타입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가 적은 데이터인데, 얘를 갖다가 막 이만큼 큰 공간 안에 들어간다든가 하면, 그만큼 메모리가 낭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실제 이 데이터가 이렇게 큰 데이터인데 얘를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 넣어준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다 그 안에 담지를 못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어떤 그런 자료형을 갖다가 이제 넣어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변수의 이제 그 데이터의 이제 종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은 컴파일러에게 어떤 타입의 변수가 이제 사용되는지를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컴파일러한테 나는 인트형으로 x, 인트형으로 y, 인트형으로 sum이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선언해 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자료형 데이터 타입인데 변수가 저장할 그런 데이터가 정수, 혹은 실수, 아니면 문자형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자료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표준 자료형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으로 구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수형에는 뭐 쇼트, 인트, 롱, 롱, 그 다음에 뭐 실수형에는 플로트, 더블, 롱 더블, 그 다음에 문자형은 뭐 차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표준 자료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쇼트형은 2바이트 크기, 그 다음에 인트형은 4바이트, 롱형도 4바이트 크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도 4바이트가 되겠고, 더블은 8바이트 크기가 되겠고요. 얘도 8바이트 롱 더블도요. 그 다음에 차형은 1바이트 크기의 이제 각각의 자료형의 이제 그 크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트형 변수 x, y, sum을 변수 선언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x라는 공간, y라는 공간, sum이라는 빈 공간들이 이런 식으로 메모리 공간 안에 이런 변수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x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값, y에다가 200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 는을 대입연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는 는을 이렇게 해주면 equal 같다라는 의미가 됐었죠. 근데 여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거는 이제 대입을 해줘라.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값을 뭐 10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해줘라, 넣어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x라고 하는 이런 빈방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10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걸로 사용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뭐와 뭐는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는는 해서 이렇게 는을 두 개를 써줬을 때 이제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상수라고 하는 거, 좀 전에 앞에서 나왔었던 이 변수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상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는 이제 그 변하지 않는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값, 혹은 뭐 100이라고 하는 값, 200이라고 하는 값, 이런 값들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 값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상수라고 그러는데, 이 x라고 하는, 이 변수라고 하는 애는 지금 여기다가 100을 넣어줬는데, 좀 있다가 여기다가 뭐 10을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00을 넣어줄 수도 있고, 어떤 그 들어가는 값들이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다른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상수는 늘 변하지 않는 그냥 그 값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체의 값을, 변수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얼마든지 중간에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상수하고 변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는 12라고 하는 값을 넣어줬다가 빼내고 또 다른 값을 넣어주기도 할 수 있는데, 상수는 이제 이 값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변수하고는 구분을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식별자라고 하는 이런 그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변수나 혹은 함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식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별자를 만드는 또한 이제 규칙들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함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변수 이름뿐만 아니라 함수 이름에서도 역시 이제 이런 식별자 만드는 규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식별자는 뭐 영어의 대소문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대문자, 소문자는 이제 구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숫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밑줄 문자, 뭐 언더스코어, 언더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식별자는 뭐 영어나 뭐 그 대소문자 혹은 언더바로 그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숫자로는 시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영문자 또는 언더바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고, 또 키워드, 또 뭐 예약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C 언어에 사용하고 있는 문법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S나 혹은 S1 혹은 student number 해갖고 이런 식으로 그 식별자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특수기호가 있죠. 특수기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숫자를 맨 앞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인트형은 얘는 정수형이라고 하는 거, 원래 인트형은 인테저라고 해서 영어에서 인테저가 이제 정수를 의미할 텐데, 여기에서 나온 그 줄여가지고 인트라고 하는 저런 명칭이 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얘는 정수형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식별자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키워드 예약어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문자형으로 지금 뭐 이렇게 ch라고 하는 애를 변수로,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애를, 또 혹은 f value라고 하는 애를 각각 이제 그런 식으로 변수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다 실제 값 a라고 하는 대문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정수값 12, 그 다음에 여기는 실수값으로 뭐 123.456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준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에 C에서 이제 그 고유한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거를 키워드 혹은 뭐 예약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키워드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는데, 여기 인트 있었죠, 방금 전에. 뭐 롱, 또 많이 지금 안 나왔는데, 뭐 이런 뭐 오토, 뭐 더블, 뭐 자료형 이제 곧바로 나올 건데, 이제는 뭐 구조체 스트럭트, 뭐 레지스터, 뭐 이넘, 뭐 리턴, 뭐 쇼트, 플로트, 또 포문, 뭐 if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C언에 사용하고 있는 문법적인 용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네들은 그렇게 이제 그 식별자가 변수명이나 함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변수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sum, 영문자 사용하고 언더바를 맨 앞에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이제 이게 공간을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 변수명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언더바를 이용을 해갖고 뭐 이제 그 고유한 이름을 이제 유지를 시켜주고 싶을 때는 이제 이런 식의 변수명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뭐 대문자, 소문자 뭐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숫자 값은 뒤에 붙는 건 상관이 없죠. 앞에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없는 거겠고, 특수기호는 뭐 앞이든 뒤든 절대 올 수가 없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더블은 이제 그 예약어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문자를 중간에 넣어줘가지고 낙타표기법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적절한 그 변수가 나타내주는 그 적절한 이름을 써주는 것이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x, y, z나 뭐 a, b, c, d나 이런 거를 사용해 주는 것보다는 적당한 이름을 이렇게 써주는 것이 이제 변수명으로 사용할 때 좋은 그런 변수명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앞에서 나온 그런 내용으로 이제 중간 점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선언, 앞에서 이제 변수 선언 변수 선언 해주는 과정만 나왔었는데, 그래서 int x, int y, int sum을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붙여주는 건 나왔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초기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한꺼번에 넣어줬는데 선언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선언한 다음에 여기다가 x 값을 10, y 값을 20, 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도 문장이니까 세미콜론 꼭 붙여줘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x 변수 선언하면서 거기다 초기값 넣어주고 y 변수 선언하면서 초기값 넣어주고 sum 변수 선언하면서 또 초기값 넣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앞에다가 변수 선언 먼저 하고 x, y, z 값을 또 이제 값을 실제 이제 여기다가 뭐 20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0을 넣어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화를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줘도 상관이 없고요. 같이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에 대한 내용인데 뭐 수식은 뭐 이런 식으로 피연산자, 연산자로 구분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식은 이제 결과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여기서 같은 경우 x값을 3으로 주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변수는 지금 x값이 있고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결과값을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이렇게 x, y라고 하는 변수, 아까 변수 선언을 int x, int y 따로따로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자료일 경우에는 컴마를 이용해서 나란히 옆으로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을 해줘도 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x값을 3으로 줘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듭제곱 이런 거 제곱이나 곱하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이렇게 풀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 또 y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6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값을 y에다 넣어서 이제 여기에서 3을 넣었을 때 그 계산 결과 값을 이제 y 값이 나와지면 그 y 값을 그 십진 정수형, 왜냐면 얘네들 인트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진 정수형에다가 설명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찍어주도록 %d를 이용해서 이제 y 값을 결과 값을 찍어주게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대입연산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를 써주면 대입연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변수의 어떤 값을 저장하는 연산이다. 그래갖고 는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대입연산 혹은 배정연산 혹은 할당연산 이렇게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변수 선언하고 거기다 1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줘라. 그런 의미로 봐주면 되겠죠. 그럼 빈 공간 x라는 빈 공간 안에 100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이 대변산을 사용하든 뭐 아니면 변수 선언해서 초기값을 같이 사용하든 꼭 세미콜론을 뒤다 주는 경우 값은 꼭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산술연산식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수학 기호는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 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곱하기 부분 우리는 수학에서는 x, y 그냥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꼭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써서 곱하기 연산자를 꼭 이용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은 뭐 이런 식으로 슬래시 또 분수꼴 뭐 나누기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슬래시를 써서 사용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모드 연산자가 있는데 이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x하고 y를 나눠가지고 나머지 값을 구하는 연산자는 이렇게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을 해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몫을 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나누기 연산자라 볼 수가 있겠고요. 슬래시는. 자,
그래서 이제 산술연산인데, 뭐 산술연산 더하기를 x하고 y 값을 각각 이제 2를 넣어주고 3을 넣어주고 해서 덧셈 연산 수행을 해주면 실제 이제 값이 5가 나와질 거고, 그러면 그 5라고 하는 값을 썸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대입 연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입 연산하고 이 덧셈 산술 연산이 있을 때 산술 먼저 계산한 다음에 대입 연산 수행하도록,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이렇게 이제 순서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산술 연산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 나왔었던 그 프로그램 코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지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연관해서 생각한다라 그러면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을 각각 3개를 한 거죠. 그래서 int 변수형 x 선언하고 y 선언하고 썸을 선언하면서 여기선 변수 선언만 해줬기 때문에 빈 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x값 100, y값 200을 각각 넣어주니까 여기 100이 들어가지고 y에 200이 들어가진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서 여기서 이제 x, y 두 수의 이제 계산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수행을 하면은 두 수, x, y 두 수에 대한 계산, 산술연산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값을 썸에다 넣어주라 그랬으니까 썸에 이제 이런 식으로 300이 들어가지게 되겠죠. 그리고서는 썸에 들어가 있는 그 값을 10진 정수형으로 출력해줘라. 그렇게 해주면 결과값을 300이 이제 그렇게 해서 출력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순서는 꼭 지켜주도록 해줘야 되겠죠. 우선은 변수 선언이 있어야지만이 그 변수에다 값을 넣어줄 수가 있을 텐데, 변수 선언하지 않고 이 값을 먼저 넣는 과정을 만약에 위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한다나 그러면은 오류가 나겠죠. 왜냐면 빈 방이 만들어지기 전에 값을 넣어주는 과정 먼저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의 이 프로그램 과정 순서는 변수 선언을 맨 처음에 해주고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고 또 그 다음에 계산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값을 넣어주지도 않고 뭐 이 계산식부터 만들어 준다라 그러면 그 값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덧셈 결과를 얻을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수 공간이 필요할 거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갈 값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연산한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인 이 printf 과정이 또한 필요하겠고요. 자, 이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printf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이거는 꼭 필요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에 이제 출력을 할 때 쓰는 그런 뭐 표준 출력 라이브러리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printf는 모니터에 이렇게 이제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표준 출력이 되겠고 표준 입력해줄 때는 scanf라는 함수를 써줍니다. 그래서 표준 입력은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값을 입력받을 때 쓰는 함수가 이제 그 표준 입력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scanf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문자열 출력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해봤으니까는 뭐 헬로 월드를 찍을 때 이 쌍따옴표를 꼭 붙여준다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문장 끝에 세미콜론 붙여주는 것까지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10진 정수형일 때 요거 %d를 이용한다라는 거, 썸이 이제 인트형 변수형인 거죠. 그래서 인트형 변수형일 때는 이런 식으로 %d라고 하는 그런 형식 지정자를 이용해서 썸 값을 여기에 이제 출력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printf 안에 여기 쌍따옴표가 있어가지고 쌍따옴표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수의 합 이 부분까지, 이 문자열까지 출력하면서 이 썸에 해당되는 그 값을 %d에다 출력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출력문이 나와지도록 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는 여기 이렇게 컴마를 이용해서, 여기다 컴마를 꼭 써줘야 되겠죠. 컴마를 이용해서 이제 썸을 변수명하고 뭐 아니면 실제 이제 찍고자 하는 그 값을 뒤에다가 이제 이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d는 이렇게 형식 지정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개수와 또 어떤 그 순서 뭐 이런 것들 맞춰줘야 되고, 또 자료형도 또 맞춰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형식 지정자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건데, 십진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를 출력한다라 그러면 형식 지정자를 이런 식으로 %d를 써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d를 10이니까 정수형인 거니까 %d를 사용해 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값을 직접 써줘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다 아까 앞에서처럼 sum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명을 써서 표현을 해줘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형일 때는 이렇게 %f를 써주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3.14 실수값인 거니까 %f를 써가지고서는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 출력할 때 문자 하나의 문자 출력할 때는 %c가 되고요. 문자 열일 때는 %s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자일 때는 외따옴표를 써주면 되는데 A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해주고 싶다 그러면 %c를 써가지고 출력하면 되겠고, 문자 열일 때는 쌍따옴표를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쌍따옴표로 묶여진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s를 써가지고서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아까 앞에서처럼 %d를 하나를 써가지고 출력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 넘버하고 그레이드가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출력을 해주고 한꺼번에 이제 출력을 해주고 싶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넘버는 정수형인 거고 그레이드는 만약에 실수형이다 그러면 이 순서를 맞춰줘야 돼요. 이 넘버가 정수형이니까 %d를 먼저 써주고 이 화살표는 좀 무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넘버는 %d 여기에다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평점이 나와진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학점이 뭐 3.99니까 실수형일 거니까 실수형이기 때문에 %f를 써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십진정수가 나왔으면 십진정수형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실수형 나왔으면 실수형 써주고, 그리고 개수도 맞춰줘야 되겠고요. 자료형도 맞춰줘야 되겠고, 또 순서대로 또 그걸 맞춰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형식 제어 문자열을 갖다 이용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썸이 앞에서 정수형으로 선언했는데 여기 실수형에다 맞춰졌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형도 맞춰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한번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건데, 변수의 x, y를 선언하고 거기다 10과 20과 10을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칙연산을 계산해서 화면에 이제 출력해 주도록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해 주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건데, 뭐 실제 이제 한번 뭐 뒤에 그 코드가 있긴 하는데 안 보고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으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x, y 변수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sum, diff, mul, div 해갖고 변수 선언은 이런 식으로 같은 자료형이다 그러면 옆으로 나란히 콤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x 변수에다 20, 그 다음에 y 변수 값에다 10을 각각 넣어주고요. 그리고 sum은 두 수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diff는 빼주고, mul은 곱하기 해주고, div는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실제 그 값을 출력해주는 것까지 이제 해줘야지 컴퓨터는 처리를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um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지금 여기는 정수형이었었죠. 그래서 diff도 정수로, 그 다음에 mul도 div도 전부 다 이제 그 정수형으로 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 그때 이제 같이 프로그램 작업하고 저장을 해서 이제 그 과제 파일에 이제 같이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 변수 선언을 하고 변수 값을 실제 이제 지정해주는 그런 예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이제는 그 scanf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서는 그 아까 표준 입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표준 입력으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아서 그 값을 이제 그 연산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값을 입력받아서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변수에 이제 주소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변수 저장할 위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scanf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받을 때는 이 자료형, 만약에 이게 인트형이다 그러면 %d를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형이다 그러면 %f, 뭐 그런 식으로 자료형마다, 또 이제 문자형이다 %c 해서 이제 그런 자료형 형식 지정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써주면 됩니다. 이 n%가 이제 주소를 나타내 주는데, 그 x의 주소, 그래서 엔드 기호를 써주면 되겠어요. 이 엔드 기호를 얘도 이제 그 시스템마다 또 조금 그 출력 형태들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나와졌는데, 그 자판에 있는 n% 기호, 엔드 기호를 써주면 되는데,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으면 이 메모리는 주소들이 붙어있다라고 그랬죠. 0번지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만약에 x라는 여기 변수가 여기 선언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주소, 이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아서 넣어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주소 번지를 꼭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canf 사용할 때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변수의 주소 나타낼 경우에는 end 기호를 써서 이제 나타내 주면 되겠고요. 뭐 주소가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저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scanf에서 이제 사용되는 형식 지정자에 대해서 또 먼저 살펴보면은 printf처럼 똑같죠. 10진정수일 땐 %d를 써갖고 scanf 함수를 써서 end 기호를 써서 i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i의 변수 주소를 이제 그 주소 위치에다가 이 지금 10진정수형 받아준 애를 갖다가 이제 넣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로트형, 실수형일 때는 이렇게 %f를 써가지고, 만약에 f라는 애가 플로트형 변수형으로 이제 선언된 거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f를 써갖고 scanf 함수를 이용해서 f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어느 공간 안에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하나 실수형으로 받아서 넣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봐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블형은 더블형 실수형이 또 있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LF라고 하는 형식을 이용해서 더블형의 LF라고 하는 형식 지정자에다가 더블형 변수를 그 주소 위치에다가 이제 받아서 넣어줘라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 형태일 때는 %c가 되겠고요. 문자 열일 때는 %s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에다가 ch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넣을 그런 그 주소를 지정해주고 거기에다 값을 입력받도록 하는 거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배열 나올 텐데, 배열로 s라고 하는 배열 하나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서는 그 s 위치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자 형식으로 이제 값을 넣어줘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배열 자체가 이게 하나의 주소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 end 기호 없이 그냥 s라고 하는 그것만 변수명만 넣어줘도 배열명만 넣어줘도 하나의 이제 주소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플로트형 레이시오라고 하는 변수명이 있고 거기에 0.0으로 초기화가 돼 있다 그러면 scanf를 통해서 레이시오라고 하는 주소에다가 실수형 값으로 이제 어떤 값을 받아서 넣어줘라 그런 의미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형의 스케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0.0으로 초기화해 줬을 경우에 스케일이라고 하는 변수 주소에다가 LF, W형의 LF라고 그랬죠. 이런 자료형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아서 이제 값을 그 위치에다 넣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이거 scanf도 역시 마찬가지로 printf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형도 되고 아니면 다른 자료형도 될 텐데, 그럴 때도 물론 그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넘버하고 그레이드를 입력받을 예정인데, 넘버는 이렇게 이제 정수형으로
정수형으로,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또 이런 식으로 실수형으로 입력받는다 그러면 그 순서 지켜줘야 되겠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개수 또 지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형도 또 지켜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 값을 입력받게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처리가 이제 그 저기 scanf라고 하는 그런 함수 처리가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중간 점검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용자부터 직접 입력받는 더스템 프로그램, 아까 앞에서 이제 했었던 더스템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이제 실제 직접 입력받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두수값 입력이 이렇게 10하고 20으로 입력됐을 때 합계가 이제 30이 나와지는 그런 프로그램 작성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뒤에 코드 안 보고 한번 작성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건 알고리즘으로 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순서도 배웠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스타트 해놓고 뭐 x, y 값을 뭐 이제 스캔앱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읽어오는 거죠. 그리고서는 두수 처리해주는 과정, sum 뭐 더하기 과정 하고요. 그리고 프린트 그다음에 끝내주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프로그램 코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뒤에 조금 또 있을 텐데 뒤에 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메인 함수 있고 int형으로 x, y 그 다음에 sum 변수 선언하고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거는 이제 프린트 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죠. 출력되면은 그 밑에 이제 커서 껌뻑거릴 경우인데 껌뻑거릴 텐데 이제 거기에다 scanf 이걸 통해서 x라고 하는 변수, 이 변수 있죠. 빈방 하나 만들어진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시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하나 입력을 받을 거고요. 실제 입력된 값을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또 y라고 하는 여기는 x가 되겠고요. 여기는 y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텐데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시오 라고 프린트 문이 뜨고 또 x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십진 정수값을 입력받도록 해서 이제 여기 입력을 받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수를 더해주는 과정이 있는 거죠. 거기서 더해주는 과정에서 그 값을 입력한 값이 이제 여기에 더해져서 넣어질 거고요. 그리고서는 그 값을 이제 출력해 주도록. 그래서 뭐 변수 선언하는 부분이 똑같은데 이 부분에서 지금 앞에 프로그램에서는 x값 뭐 얼마, y값 얼마 각각 넣어줘가지고서는 그걸 덧셈해주는 그런 코드였었는데 여기는 이제 직접 사용자로부터 그렇게 이제 입력받도록 그렇게 이제 scanf라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각각의 뭐 변수 선언하는 방법, 또 이제 입력, 뭐 문자 그 메시지 출력하는 과정, 뭐 엑셀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입력 안내 메시지, 그 다음에 또 점수 받아서 여기는 x가 아니라 y가 돼야 되겠죠. y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변수 더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해주고, 또 영어를 웹으로 반환해주고, 전체적인 코드에 대한 그런 주석 처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이제 프로그램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봉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연봉을 입력을 했을 때 월 수령액을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실제 이제 스캔앱 통해서 입력을 받고 5천만 원을, 그리고 월 수령액을 이제 얼마를 받을지 이제 그거는 비율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연봉이 있고 월 수령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Y 샐러리, M 샐러리로 변수를 선언해 준 거고요. 연봉은 Y 샐러리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월이니까 12로 12개월로 돼 있으니까 그걸로 나눠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M 샐러리를 갖다가 구해서 지금 여기서 두 개 다 인트형 정수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M 샐러리 값을 이제 이런 식으로 %D를 해주고 앞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출력문이기 때문에 출력문은 얼마든지 본인이 이제 알맞게 이제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봉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의 면적,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입력받고 원의 면적 뭐 공식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그냥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디우스라고 하는 변수, 또 에리어라고 하는 변수,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레디우스에다가 이제 반지름을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그 레디우스 값 입력받은 애를 곱하기 2번 해주고 3점에서 곱해주고 에리어 면적을 구하고 에리어 값을 여기서 보니까 이제 플로트형을 해준 거죠. 실수형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수형으로 출력해 주도록 출력문을 작성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화, 달러화를 서로 이제 변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입력받고 원화를 입력받고 그런 다음에 원화를 달러화로 변환해 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달러 환율, 원 달러 환율이 되겠죠. 레이트, 그 다음에 US 달러가 되겠고, 코리안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더블형으로 해준 거고, 얘는 인트형으로 해준 거죠. 그래서 환율을 레이트로, 여기 더블형이기 때문에 LF를 넣어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화는 정수형이었죠. 그러니까 코리안 원에서 이제 입력받고요. 그다음에 코리안 원을 레이트로 나눠주면 US 달러가 구해지죠. 근데 코리안 원은 이렇게 문장 안에다가도 뭐 이런 식으로 코리안 원은 여기에 들어가질 거고, 그러면 코리안 원 그 값 입력받은 그 액수는 US 달러로 얼마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들어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문장은 얼마든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 순서만 이제 맞춰서 넣어주면 그 순서대로 이제 그 자료형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출력문이 작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각형 둘레와 면적 구하는 거죠. 필요한 변수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뭐 이 가로, 세로, 면적, 둘레 이렇게, 그리고 변수는 W형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페리미터, 둘레 구하는 공식 넣어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W형으로 각각 이제 WH, area, perimeter 해놓고 그 또 이제 그 가로 길이, 세로의 길이를 각각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area는 공식, 그 다음에 perimeter 구하는 공식 해갖고 area가 perimeter 값을 각각 뭐 이렇게 이제 출력할 때는 뭐 지금 입력할 때는 W형하고 이제 그 뭐죠? 그 플로트형하고 그 F하고 LF하고 구분했는데 출력할 때는 그냥 여기서는 W형도 그냥 그 뭐죠? F F를 써서 이렇게 표현해도 이건 상관없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그 뭐죠? 프린트F를 한 번 해가지고 페리미터, 에리미터를 동시에 에리어를 동시에 출력하는 한 문장으로 이걸 처리를 해보자는 얘기죠. 두 문장으로 안 하고. 그리고 변수들을 또 한 줄로 선언을 해보고 또 이 WH 이거 그러니까 가로 세로 값을 스캔F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입력받도록 W형이니까 LF를 통해서 입력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해보고 과제는 이제 지금 그냥 이 강의 자료는 제가 지금 자르지를 않고 그냥 하나로 다 만들었는데 조금 지루할 것 같기도 한데요. 좀 하면서 조금 힘들면 좀 잠시 쉬었다가 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또 너무 지루할 것 같으면 이제 좀 얘기를 해주면 잠시간부터는 다시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 문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지금 연습한 건데 그거를 또 작성을 해서 이제 같이 캔버스 이제 다시 학과학번 이름으로 해갖고서는 폴더에다 넣어서 압축 파일로 해서 올려주면 되는데 프로그램 코드는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이제 그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같이 이제 따라서 작성하는 것 정도로만 하고 좀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한번 저기 직접 이제 작성하는 그런 과제들 따로 내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 지금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프로그램 코드 가지고 실습하는 내용을 다시 또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